안녕하세요. 보험 제대로 하다 프라임에셋 이관우 보험 설계사입니다. 오늘은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 의료비가 어떤 실손 의료비이고 계속 기존 실비로 유지해야 하나 아니면 바뀐 실비로 바꿔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실손 의료비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를 병원에 지불하시죠. 병원에 지불하신 진료비에 대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나에게 보험금으로 돌려주는 보험을 실손의료비라고 합니다. 즉, 입원했을 때, 통원했을 때, 약제비가 발생했을 때 자기 부담금과 면책 조건에 따라 보험회사가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해 주는데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보험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실손의료비를 먼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입 연도별로 실손의료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8월을 기준으로 표준화 실손으로 바뀌기 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를 우리는 100% 실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원 시 자기부담금 5,000원만 부담하면 병원에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 보험회사는 100%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의 갱신 시기도 대부분 5년이고요.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으니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효자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질, 한방병원, 치과, 정신과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보장받으실 수 없고 사고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최근 실손에 비해 긴 면책기간과 통원 치료의 횟수 한정,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고 그 당시 가입하신 고객님들의 청구 건수가 많아지면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2009년 8월부터 표준화 실손이라고 불리우는 실손 의료비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때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10%의 자기부담금이 생기고 통원 시 의원 만원, 병원 15,000원, 종합병원 2만원, 약제비는 8,000원의 부담금이 생기게 됩니다. 갱신 주기는 3년으로 변경되고요. 보장 한도는 입원 5천만원, 통원 25만원, 약제비 5만원, 한도의 공식이 되죠. 그리고 치매, 치질, 치과, 한방병원이 이전에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면책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일부 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받기 시작합니다. 2013년 4월부터는 실손의료비의 보장 주기가 1년 갱신, 15년 재가입이라는 큰 변화가 개정됩니다. 실손의료비는 매년 갱신되고 15년 뒤에 고객님에게 재가입의 의사를 묻고 재가입 시 특별한 심사 없이 재가입 시점에 개정된 실손의료비로 변경되어 재가입되는 실손이 시작됩니다. 물론 기존의 실손에서 부담보조건이나 면책사항들이 있었을 때는 재가입 시점에서 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셨다면 15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보험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실손의료비를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실손의료비가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주계약의 보험기간에 따라 실손의료비의 보장기간이 정해지고 실손의료비를 가져가기 위해서 불필요할 수 있는 주계약과 특약들까지 가입했어야 했는데요. 이때부터 단독으로 실손의료비를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2015년 9월 개정을 통해 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 10%가 유지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20%가 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통원 자기부담금 만원, 15,000원, 2만원, 약제비 공제금액 8,000원과 급여 10%, 비급여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6년 1월 한 번 더 개정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정신과 질환에 대한 급여 항목도 일부 보장받게 됩니다. 2017년 4월 드디어 최근에 착한 실손이라는 실손의료비로 개정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실손의료비의 손해율의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했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MRI, MRA, 비급여 주사 세 가지 항목이 특약으로 빠지면서 이 특약들의 자기부담금이 30%로 올라가고 입원과 통원 상관없이 1년 한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실손의료비를 가입할 수 없게 되고 현재까지 실손의료비는 단독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도 도입되는데요. 그동안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손의료비 가입이 어려웠지만 유병력자 실손의료비가 도입되면서 3, 2, 5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이번 한도 5천만 원과 통원 한도 20만 원의 자기부담금 30%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특약 3가지를 제외하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실손의료비보다 할증된 보험료이기에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높고 특약들의 제한이 있어 가입하실 때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 큰 도움이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개정된 착한 실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전에 실손의료비의 보장 한도가 25만원, 30만원이었기 때문에 특히 MRI, MRA의 검사비가 이 보장의 한도를 넘을 때 입원비 5천만원에서 보장을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입원 치료와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져 실손의료비의 인상률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손해율이 높은 3가지를 특약으로 빼고 자기부담금을 30%로 높이면서 실손의료비 기본형은 40세 기준 약 35%, 기본형과 특약을 모두 가입해도 약 16% 이상 낮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부담금은 없거나 적지만 보험료가 비싼 예전 실비를 유지하고 계신 고객님들은 동일보험회사의 계약자 전환용 착한 실손의료비로 변경하시면 특별한 심사 없이 현재의 착한 실손의료비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가지고 계신 실손에서 부담보나 면책 조건이 있다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새로 개정된 실비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해 자동차 보험처럼 갱신 시 보험금 청구 이력에 따라 인상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내 실손의료비가 올라가고 반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내 실손의료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전 실비가 좋다, 나쁘다, 현재 실비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 자기부담금 등을 고려해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실손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높지만 현재 병원 치료를 통해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적은 것이 유리하면 기존 실손을 당분간 더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예전 실손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병원을 가지 않으시거나 치료에 대한 부담이 없으신다면 최근에 개정된 착한 실손으로 옮겨 실손의료비 보험료의 부담을 매달 줄이는 것이 좋겠죠.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보험료를 매달 의무적으로 납입하고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나에게 맞는 실손의료비를 통해 나의 생활과 혹시 모를 질병과 상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보험 제대로 하다.